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경사면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경사면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도대체 뭘 구하라고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들을 해보세요. 인식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문제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뭐냐면 경사면에 질량이 M1, M2인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경사면은 지금 여기 삼각형으로 그린 이게 경사면일 테고 질량이 M1, M2인 물체가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사각은 세타이고 그리고 물체와 경사면, 줄과 도르래의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그랬죠? 여기 경사각이라고 하는 자체 여기가 세타인 거고 그리고 물체 M2와 여기 경사면 사이에 마찰이 없대요. 그리고 그 뒤에 줄과 도르래 사이에도 마찰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줄의 질량도 무시를 한대요. 그러면 줄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두 물체를 연결하고 있는 이거죠. 이 질량도 이렇게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풀라고 돼 있어요?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하는 게 더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운동 방정식을 세우세요라고 하는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실제는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 운동 방정식의 관계를 찾아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문제를 꼭 핵심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여기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사고실험 모델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손으로 M2라고 하는 물체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물론 문제 조건에서처럼 경사면과 M2는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다가 손을 탁 치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M2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M1의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오게 될 거예요. 질량이 무거우면 천천히 내려갈 테고 그리고 질량이 가벼우면 빨리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각도가 여기는 각도가 경사각이 이렇게 90도로 수직적으로 쓰게 되면은 더 빨리 가속을 할 테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X쪽으로 눕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점점 이렇게 밑으로 끌고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물체가 거기서 못 끌려 내려가고 쓰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바로 그런 조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저는 자유물체 두 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하는 자체는 M1과 M2에 대해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M1과 M2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각자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한다 하는 건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과학은 천천히 하면은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정말로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먼저 여러분들은 자유물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렸지 하는 거를 다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기 M1인 물체에다가 먼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더 단순하니까 쉽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무조건 여기다가 좌표 축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입자로 표시하고 그리고 질량을 지금 여기가 M1이니까 M1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지금 같은 경우에 무엇이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조건 질량이 있을 테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을 테고 그렇죠? 이렇게 중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수직항력은 없어요. 그리고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장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장력을 받는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에 대한 저항 같은 것도 문제 조건에는 안 써있지만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없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은 벡터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장력 쪽을 더 크게 그렸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뒤에 가속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라고 하는 자체가 가속도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가속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물체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장력에 의해서 끌려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인데 끌려 올라오려고 한다면 이쪽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력보다 크기가 더 커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가속도를 그린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서 이왕에 그리는 거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는 게, 과학적으로 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힘의 크기도 장력 쪽을 크게 그려줘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물체 운동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이거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해야 될 거 세우고 그 뒤에 F2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우리가 F 이꼴 MA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에 딱 하나의 힘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속에서 배울 때는 네 가지 힘이 종합되어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힘 자체가 X축, Y축 방향으로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성분분해해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X축 방향의 알자힘, Y축 방향의 알자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X축 방향의 힘을 먼저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X축 방향에 작용하는 힘도 없고, 그리고 X축 방향의 가속도도 없죠. 이 물체 자체는 위쪽으로 이동을 하지 X축으로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축 방향으로 가속도 또는 힘은 0이다라고 하나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Y축 방향으로는 실제적으로 보면 힘을 받고 있어요.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 위쪽으로는 지금 장력이 있어요. 근데 장력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방향이니까 여기를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물리학에서는 또는 과학에서는 또는 공학에서는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장력은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은 mg인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mg를 쓰면서 물체의 질량을 여기에서 m1이라고 했기 때문에 m1으로 바꿔주고, 방향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ma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지금 어느 쪽이에요?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그리고 MA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질량은 지금 M1이기 때문에 M1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방향하고 이 질량을 같이 하는 순간에 잘못 표기를 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M1의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M2 물체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세워보죠. 그런데 우리가 M1이라고 하는 물체를 생각을 할 때는 좌표를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M2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경사면을 흘러내리고 있는 경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금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 경사면과 수평으로 이렇게 잡은 축을 여기를 X'으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사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잡은 축을 여기를 Y'으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지금 좌표축을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여기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놓고, 실제는 여기가 입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입자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M2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들을 해줘요. 자, 그러면 먼저 무조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수직항력은 아까 시험 장비에서 봤듯이 지금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어요 라고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지금 물체는 장력은, 그리고 세 번째는 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장력은 지금 어느 쪽으로 작동을 해요? 장력은 지금 물체가 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의 방향은 지금 제가 화살표로 그리는 이쪽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력이 있어요 라고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마찰력은 있어요, 없어요? 마찰력은 없어요. 왜냐면 문제 조건 내에서 여기 보면은 마찰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그냥 여기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은 없다라고 써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힘은 네 가지 힘을 다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성분 분해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법선이라고 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고, 그러니까 y축 프라임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기에서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성분분해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에서 배웠듯이 여기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 중력은 여기에서 썼듯이 똑같이 mg겠죠? mg인데 질량 자체가 m2로 이름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m2의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벡터는 이쪽에서 빛을 쭉 비춰서 그림자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이 될 테니까 여기는 m2g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벡터가 이쪽에 그림자 벡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세타면 이쪽이 역각으로 세타니까 여기는 m2g의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성분분해해서 표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을 찾고 힘을 찾아서 성분분해까지 해서 포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세 번째 할 일은 가속도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실험 모델에서 봤듯이 지금 이 물체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나서 실제 여기도 X'축 입장에서 보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힘을 차해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좌편축 그리고 입자로 표시를 해주고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 힘을 찾았고 힘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Y축이라고 하는 여기와 중력이 세타라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성분분해해서까지 표시를 해줬고, 그렇죠? 두 번째 힘을 찾았고 그리고 가속도를 두 물체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쪽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가속도를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뭐를 하면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만 따라오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R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X축 방향으로의 힘 그리고 Y축 방향으로의 힘을 다 더한 게 R자 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X축 방향의 힘을 먼저 기술을 하고 두 번째 Y축 방향의 힘을 기술을 할 거예요. 여기 프라임이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좌표축을 지금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X축 방향의 힘으로는 뭐뭐 있어요? X축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먼저 찾아야 될 거는 여기 플러스 방향부터 먼저 쓸게요. 하나는 중력에 대한 성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M2G의 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이쪽은 지금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장력은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장력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R자 힘을 찾고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MA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MA로 써줘야 되는데 질량은 M2니까 여기다 M2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는 지금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여기 X축 방향의 힘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Y축 방향의 R자임은 뭐가 있나를 한번 보죠. Y축 방향으로는 먼저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직항력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Y축 지금 여기 Y'축 여기에 또 하나 M2G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중력의 Y축 방향의 성분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력의 Y축 방향의 성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 항력 쪽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R자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MA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0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아주 간단하죠. 어떤 물체가 경사면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물체는 X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물체가 내려오다가 위쪽으로 붕 뜨지 않죠. Y축 방향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가 가속도 자체가 0일 수밖에 없어요. Y축 방향으로는 어떤 가속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두 물체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세웠어요. 운동방정식은 여러분들한테 투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성분분해 할 텀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1번, 2번, 그리고 여기 3번, 4번으로 확대를 해서 R자임에 대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물체 그림도 그리고 운동방정식도 다 세웠네? 그럼 이제부터 뭐를 하면 돼요? 문제 조건에 맞게 우리들은 구하려고 하는 걸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1번씩하고 이쪽 4번씩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2번씩과 3번씩에서 장력을 소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장력이 마이너스고 이쪽은 장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도와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두 식을 더하면 장력은 소거가 되고 이 식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텀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텀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쪽은 등호를 중심으로 가속도 텀인데 질량 자체는 서로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이렇게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속도를 구했어요. 물론 여기 가속도 자체를 밖으로 빼서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도 질량의 비율이에요.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가속도 들어있고 여기 가속도 들어있는데 그럼 가속도를 또 빼서 질량의 비율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가로치고 내용을 쓰고 여기다 G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의 비율 텀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문제는 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장력을 구하라고 했을 때 장력은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제는 장력은 바로 이거예요. 장력은 뭘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멈추됐냐면 장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 중에서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제 이 그림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했지만 장력은 짝힘이에요. 이물체가 이렇게 끌려가는 장력이나 지금 M2가 M1을 끄는 이 장력이나 M1이 M2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못 내려가게 막으려고 하는 장력이나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식에다 넣으면 돼요. 장력은 짝힘이고 서로 크기가 똑같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저는 M2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구하려고 하는 장력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여기 M1의 G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M1이 있으니까 M1의 가로하고 A 플러스 G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구한 가속도 A를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꼴로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아니면 손으로 빨리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학식을 쓸 때는 가장 최소로 쓰는 거잖아요.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뭐까지 구했냐면 가속도와 장력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머릿속하고 실험실에서 실험 모델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먼저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 손을 놓고 딱 치우면 아, 이걸 제가 내려가면서 끌어올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곧바로 운동방정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유물체 그림을 먼저 그려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요.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하려고 하는 텀, 가속도가 됐던 장력이 됐던 이 텀들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꼭 한번 스스로 정리들 해보세요. 수고들 했어요.